60년의 세월은 한 남자를 탈영병이라는 주홍글씨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억울한 누명과 그가 군대를 탈출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한 젊은이의 기록입니다. 잊혀진 전쟁의 상처와 대를 이어 이어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의 무게 앞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강현재의 세상은 낡고 바랜 사진들 속에 멈춰버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사진 복원소 기억 복원소는 오래된 사진들과 복원 장비들로 가득한 조용하고 세심한 공간이었다. 그는 찢어지고 희미해진 과거의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되살리는 일을 했다. 그것은 진실을 복원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전직 헌병대 수사관이었던 그 자신을 위한 일종의 속죄와도 같은 행위였다. 어느 날 오후 그의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한 젊은 여성이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바로 뒤를 따라 험악한 인상의 남자 셋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도망칠 곳은 없어. 아가씨, 얌전히 그 상자나 내놔. 우리 사장님은 그저 그 안에 든 것만 원하시니까. 무리의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상자를 빼앗으려 했고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유품이란 말이에요. 깡패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낡은 사진들이 진열된 선반에 부딪히며 비틀거렸다. 어이, 아저씨, 상관 말고 비켜 좋은 말 할 때. 깡패들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는 사진관 주인 현재를 무시했다. 하지만 현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복원 도구를 내려놓고 그녀와 깡패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개입은 그의 헌병대 수사관 시절처럼 빠르고 정교했다. 그는 비좁은 가게의 공간을 자신의 전장으로 활용했다. 그는 첫 번째 깡패의 관절을 꺾어 제압했고 두 번째 놈은 무거운 삼각대를 지렛대처럼 이용해 넘어뜨렸다. 리더는 현재의 정확한 급소 타격에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났다. 깡패들은 이 조용한 사진관 주인의 무서운 기술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쳤다. 현재는 겁에 질린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상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저들이 왜 저 상자를 그토록 원합니까? 서연은 울먹이며 설명했다. 그녀를 길러준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평생을 한국전쟁의 탈영병이라는 오명을 쓰고 수치와 가난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이 상자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녀는 깡패들이 그 안에 값비싼 물건이라도 들어있다고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달아빠진 군용인식표,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전부였다. 그리고 상자의 맨 밑바닥에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서연이 사진을 꺼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그녀가 사진 속의 한 젊은 군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사진을 현재에게 건넸다. 그 사진을 받아든 순간 현재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한국전쟁 당시에 군복을 입은 2명의 젊은 군인이 깊은 전우애를 상징하듯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다. 한 명은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 군인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다. 똑같은 전쟁에서 실종되어 영웅으로 기록된 바로 그 자신의 할아버지. 현재는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명의 할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깡패들, 상자, 그리고 탈영병, 모든 것이 이제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조용했던 삶은 끝났다. 낡은 기억을 복원하던 그의 임무는 이제 반세기 이상 묻혀있던 진실, 그의 가족의 명예와 그가 방금 구해준 한 여인의 가족의 수치를 연결하는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임무가 되었다. 과거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손안에서 생생하게 숨쉬고 있었다. 강현재의 사진 보건소 안.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두 젊은 후손을 충격적인 침묵 속에 마주보게 만들었다. 낯선 타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과거의 인연으로 묶여버렸다. 헌병대 수사관의 본능으로 현재는 먼저 가게 문을 잠갔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해 차를 준비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상자 안의 유품들을 제대로 살펴볼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 상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서연의 할아버지, 김진석 이병의 낡고 해진 일기장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빛바랜 잉크로 쓰인 60년 전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초반은 한국전쟁 당시 한 특수정보부대의 끈끈한 전회를 묘사하고 있었다. 용감하고 영웅적이었던 강민호 상병 현재의 할아버지과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던 김진석 이병 서연의 할아버지. 그들은 전장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였다. 하지만 일기장의 분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진석은 자신들의 지휘관이었던 박소령에 대한 의심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전방으로 보급되어야 할 의약품과 식량, 심지어 탄약까지 중간에서 빼돌려져 암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와 민호는 비밀리에 이 배후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일기장은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소령이 전쟁 중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배신하고 적과 결탁한 전쟁 상인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밀 장부와 통신 기록의 일부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의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며 현재와 서연의 감정은 교차했다. 현재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적의 기습 공격에 의한 영웅적인 전사.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뒤에 더 추악하고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강직함에 대한 자부심과 그를 향한 배신에 대한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서연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수치스러운 탈영병으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사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감한 조사관이었다. 평생의 부끄러움은 서서히 자부심과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끝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은 긴장감이 넘쳤다.
민호와 나는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 내일 아침 상급 부대에 박소령을 보고할 것이다. 부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를 기도한다. 일기장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민호가 죽고 왜 진석이 탈영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질문을 남긴 절반의 진실이었다. 그들은 상자 안의 다른 유품들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낡은 편지들 속에는 위험을 암시하는 암호 같은 경고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작고 녹슨 은재 로켓 펜던트 하나를 발견했다.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종이를 펼치자 그곳에는 해독 불가능한 숫자들과 단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잊혀진 사찰의 수양버들 아래 현재와 서연은 이 새로운 마지막 단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무언이 있었는지는 알게 되었다. 부패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비극에 어떻게와 왜는 알지 못했다. 현재는 옛 군사 지도를 통해 그 잊혀진 사찰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전쟁 당시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지금은 폐허가 된 산속의 절이었다.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 상자를, 이 비밀이 계속 묻혀있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장의 깡패들이 실패한 이상 그들의 배후 아마도 부패한 박소령의 후손일는 이제 더 위험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의 할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강력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위험한 보물찾기 경주가 되었다. 강현재와 이서연은 사진 보건소를 떠나 도망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마지막 단서가 가리키는 잊혀진 사찰이었다. 현재는 깡패들의 배후에 있는 자들이 더 전문적인 추격자들을 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동하는 동안 로켓 펜던트 안에 있던 숫자의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현재는 그것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특정 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책 암호의 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어떤 책일까? 두 사람은 다시 김진석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친구 강민호 상병과 함께 특정 시인의 시집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다고 적어 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다. 현재는 그것이 바로 암호의 키 텍스트라고 확신했다. 그는 길을 가던 중 한 작은 마을의 헌책방에 들러 바로 그 낡은 시집을 구해냈다. 두 사람은 한적한 모텔에 몸을 숨기고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펜던트의 숫자들을 시집의 페이지와 줄, 그리고 단어의 좌표로 대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6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이 그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김진석 할아버지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이후에 비밀스럽게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 안에는 비극의 마지막 날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암호로 된 편지는 그와 친구 강민호가 어떻게 부패한 박소령을 상급부대에 보고하러 갔는지를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소령은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결탁한 전쟁 상인들과 함께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강민호 상병 현재의 할아버지은 영웅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박소령이 직접 쏜 총에 맞아
친구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진석 이병서연의 할아버지 은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가 되었다. 박소령은 그에게 끔찍한 선택을 강요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탈영병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영원히 사라져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절대로 입을 열지 말거나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킬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후자를 택했다. 그는 친구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짓말을 했고 탈영병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평생을 숨어 살았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발견한다면 강민호는 영웅이었고 나는 배신자가 아니었음을 알아주시오.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잊혀진 사찰의 수양버들 아래에 묻어두었소. 현재와 서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현재는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죽음과 그 친구의 숭고한 희생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두 할아버지 모두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평생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6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버텨낸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거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한편 그 시각 박 이사 부패한 박소령의 손자 역시 자신의 부하들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진보건소 주인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자신의 고위급 인맥을 동원하여 마침내 그의 봉인된 군기록을 열람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60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강민호 상병의 손자이자 전직 헌병대 수사관 출신의 강현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현재가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증거가 숨겨진 그 잊혀진 사찰로 향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두 개의 평행선이 마침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합쳐지고 있었다. 현재와 서연은 차를 몰아 잊혀진 사찰이 있는 어둡고 험준한 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 이사는 자신의 해결사 팀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놈이 사찰로 향하고 있다. 지금 당장 모든 놈들을 그곳으로 보내.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살려서 산을 내려보내지 마.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진실의 마지막 안식처를 향한 경주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적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이사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죄업 위에 세워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강현재의 신원을 확인한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깡패들을 쓰지 않았다. 그는 전직군 용병 출신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잔인한 클리너 팀을 소집했다. 상자는 회수하고 강현재와 그 계집은 처리에 이번에는 실수란 없다. 이제 후손들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현재와 서연은 잊혀진 사찰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현재는 자신의 군 헌병대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그들이 추적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대로를 버리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시골의 샛길과 험준한 산길을 이용해 움직였다.
그의 생존 및 항법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고된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비극으로 연결된 외로운 후손들이었다. 평생 조용한 산만을 살아왔던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현재의 굳건한 모습을 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오직 속죄를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왔던 현재는 그녀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 이사의 팀은 유능했다. 그들은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뒤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첫 번째 격렬한 충돌은 외딴 산길의 한 폐마을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매복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야생적인 감각이 함정을 미리 감지해냈다. 숨막히는 총격전과 근접전이 벌어졌다. 현재는 더 이상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헌병대 대위였다. 그는 전술과 엄폐,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간신히 그들의 매복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싸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산을 넘어야만 했다. 현재는 이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화력과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군 헌병대 시절의 옛 부하이자 지금은 헌병 특수수사대의 고위 간부가 된 그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에게 연락했다. 전화는 긴박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무와도 같은 짧은 말로 상황을 요약했다. 나다. 내가 전역하게 된 바로 그 사건.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다. 증거를 거의 다 찾았어. 하지만 사설 군대에게 쫓기고 있다. 최종 목적지는 잊혀진 사찰이다.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세 갈래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첫째, 현재와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사찰로 향하고 있었다. 둘째, 박 이사의 킬러들은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추격하고 있었다. 셋째, 현재 연락을 받은 헌병수사대는 관료주위의 붉은 테이프와 싸우며 그들을 돕기 위해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현재와 서연은 마침내 잊혀진 사찰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 사찰 아래에는 이미 박 이사의 팀의 차량들이 도착하여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다. 적들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산에 갇혔고 목표물과 그들 사이에는 적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사자의 굴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남긴 유산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마지막 침투와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침내 마련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 강현재와 이소연은 잊혀진 사찰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의 작은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 아래에는 적들이 사찰 주변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그들은 덫에 갇혔다. 우린 이제 끝났어요. 사찰로 갈 수도, 산을 내려갈 수도 없어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침착했다. 그는 숙련된 생존 기술로 연기가 나지 않는 작은 불을 피워 그녀의 몸을 녹여주었다. 훌륭한 군인은 주어진 전장에서 싸우지 않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전장을 만들지.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의 굳건한 모습에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바로 그때 현재가 가지고 있던 위성 암호 통신 장비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사장에서 연락했던 헌병 특수수사대의 후배였다. 그가 보낸 것은 박 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담긴 방대한 데이터였다. 데이터는 박 이사의 범죄, 제국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건설회사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불법 대부업의 위장막이었다. 일장에서 서연의 할아버지 유품을 빼앗으려 했던 깡패들 역시 박 이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직원들이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빚을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 합법적으로 땅을 재개발해 왔던 것이다. 헌책방은 그의 수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의 초기 자본금이 60년 전 그의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횡령했던 바로 그 검은 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현재와 서연은 이 모든 자료를 보며 60년을 이어온 부패의 고리를 확인했다. 박소령의 원죄는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을 죽이고 다른 한 명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현대의 약탈적인 제국이 자라난 씨앗이었던 것이다. 박 이사는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전체의 범죄적인 기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결의는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악을 멈추기 위한 싸움이었다. 현재는 단순히 사찰에 숨겨진 과거의 증거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 이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동시에 공격하여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정의의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목표 1, 사찰에 잠입하여 서연의 할아버지가 숨긴 꽤 년 전의 증거를 확보한다. 목표 2 동시에 자신의 헌병대 후배는 방금 확보한 이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서울에 있는 박 이사의 본사에 대한 공식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한다. 목표 3, 과거의 증거와 현재의 증거를 이용한 정의의 협공으로 박 이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완벽하게 무너뜨린다. 밤이 지나고 폭풍우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행동할 시간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계획을 설명했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했지만 유일한 기회였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의 눈과 같은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제 할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들은 60년간 도둑맞았던 정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총공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폭풍우가 잦아들었다. 강현재와 이서연은 능선에서부터 잊혀진 사찰을 향해 하산을 시작했다. 박 이사의 부하들이 사찰 주변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정면 돌파 대신 군 시절의 정찰 기술을 이용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해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적들의 위치와 순찰 경로, 그리고 감시가 허술한 약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찰의 오래된 수로나
무너진 담벼락의 일부를 통해 안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폐허가 된 사찰 내부는 무너진 석벽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어둡고 텅 빈 법당들이 뒤얽힌 거대하고 으스스한 미로였다. 그들은 단서가 가리키는 수양버들 나무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순찰조를 피해 무너진 불상 뒤나 어두운 지하실에 몸을 숨기며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현재의 지시에 따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를 따랐다. 그녀의 용기는 시험받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사찰의 중앙마당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수양버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들은 단서에 따라 나무의 밑동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원본 장부와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들이 상자를 파내는 순간 사방에서 강력한 조명이 켜지며 마당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었다. 박 이사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해결사 팀의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찾을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군. 강대위, 마지막 전투가 버드나무 아래의 마당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필사적이고 잔혹한 싸움이었다. 현재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군 헌병대 격투수를 동원하여 그들의 목숨을 위해 싸웠다. 그는 마당의 석등과 낡은 우물, 그리고 나무 자체를 엄폐물과 무기로 활용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현재가 싸우는 동안 그녀는 증거 상자를 필사적으로 지켰다. 그녀는 그들이 가져온 조명탄을 터뜨려 결정적인 순간에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키며 현재를 도왔다. 하지만 현재는 부상을 입고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서서히 한계에 몰리고 있었다. 해결사 리더가 그를 거의 제압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때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현재의 연락을 받은 그의 헌병대 후배가 이끄는 특수수사팀이었다. 서울에 있는 박 이사의 본사를 압수수색한 그들은 이 사찰이 범죄 현장이라는 확증을 잡고 현장 체포를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특수팀 요원들이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박 이사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사냥꾼들이 사냥당하게 된 것이다. 해결사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이사 역시 도주하려다 헌병들에게 붙잡혔다. 전투는 끝났다. 현재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는 수양보들 나무 아래에 서서 6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증거 상자를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헌병대 후배에게 건넸다.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해냈다.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빛 아래로 끌어낸 것이다. 그들의 할아버지들의 명예를 위한 길고 길었던 60년의 전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났다. 잊혀진 사찰에서의 전투 이후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강현재가 확보한 증거 상자는 박 이사와 그의 가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과거의 전쟁 비리부터
현재의 불법적인 사업과 폭력까지 박 이사의 제국은 대중의 분노와 법의 심판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군 특별법정이 소집되었다. 그곳에서 60년간의 누명이 벗겨졌다. 강현재의 할아버지 강민호 상병은 적과의 싸움이 아닌 내부의 부패와 싸우다 희생된 영웅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서연의 할아버지 김진석 이병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탈영병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의 명예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6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버텨낸 위대한 영웅으로 추서되었다. 법정에서 서연은 자부심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현재는 자신의 가족사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란이 잦아들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찾아왔다. 현재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 헌병대에서는 그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최고의 대우와 함께 복귀를 제안했다. 그는 서연의 헌책방을 찾아갔다. 한때 할아버지의 수치를 상징했던 그곳은 이제 두 영웅 할아버지의 용기를 기리는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된 작은 역사관이자 동네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서연에게 군의 복귀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그는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의 싸움은 끝났다. 그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고 할아버지의 친구를 향한 의무를 다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나 수사관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그는 사진 복원사로서의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낯선 이들의 낡은 기억을 복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가 진짜로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기억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의 진짜 일입니다. 1년 후 서울국립현충원 두 명의 새로운 영웅 강민호 상병과 김진석 이병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다. 현재와 서연은 그 앞에 함께 서서 꽃을 바치고 있었다. 그들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들의 유산으로 묶인 그보다 더 깊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현재의 사진 복원소는 놀라운 기술과 진정성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낡은 가족 사진들을 복원해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그 일을 함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현충원을 함께 걸어 나왔다. 햇살 속으로 60년간의 비밀은 빛을 보았고 영웅들은 명예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과거를 잊는 대신 그것을 제자리에 바로 세워줌으로써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이다. 한 장의 낡은 사진에서 시작되어 6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을 가로지른 진실 찾기의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강현재와 이서연 그리고 그들의 용감했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는 진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는 묵직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깊은 여운과 감동으로 남아 우리 주변에 잊혀진 영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저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